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요, 환지받은 토지 취득식인데, 환지는 이 뜻이죠. 자, 환지청원의 취득. 자, 사업시행자가 요 구역 안에서 개발 사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 개발 사업하되 여기에 땅을 갖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갑의 땅을 사업시행자가 가져가서 개발한 다음에 이 구역 안에 있는 다른 땅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이 방식을 환지라고 합니다. 환지. 그러면은 자, 이 갑 입장에서는 이 땅을 2002년도에 취득했다가 환지를 2014년도에 환지받았다가 요거를 팔았어요. 2015년도에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 환지받은 이 땅에 대해서는 어느 날이 취득일이고 어느 날이 양도일이냐 이게 따지는데, 자, 양도는요, 환지 자체는 원래 양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3절에서 배울 때 양도의 정의에서는 3절에서는 환지는 양도가 아닙니다. 양도세 과세 안 하겠다 이거예요. 대신 환지받은 땅을 이렇게 처분하면 이때는 양도가 되는데, 그럼 양도는 몇 년도가 양도냐? 2015년도가 양도예요. 2015년도. 그럼 이 땅은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이라고 해서 2002년도가 취득일이에요. 이렇게 환지 받은 땅을 처분할 때는 양도일은 2015년인데 이 땅에 대한 취득은 전으로 돌아가야지 환지 받은 날 그러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환지 전 토지 취득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만 단서가 있네요. 환지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권리 면적보다 교부받은 면적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럼 이걸 한마디로 무슨 한지다? 증한지라고 그래요. 증한지. 반대로 줄어들면 뭐라고 한다? 감한지. 자, 증한지는요,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환지 받을 때 늘어난 거예요? 환지 받을 때 늘어났죠. 그래서 이때는 2014년도에 증한지 부분은 따로 요거는 취득한 거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증한지는 취득이니까 2014년도에 취득이고 당초 환지는 2002년도에 취득한 거로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처리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증한지 부분이 없다면 처음부터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인데, 만약에 증한지 부분이 있으면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이 다음 날. 왜냐면 사업시행자가 공고가 되면 그 다음 날 24시에 여기에 이 증한지가 나중에 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고 나면 오늘 밤 24시니까 실제는 내일 날짜로 바뀐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문장을 보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첫째,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 취득일로 한다. 그러면은 환지받은 토지는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만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 또는 양도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이 다음 날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증한지 부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늘어났던 게 아니라 환지할 때 증가했으니까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이 다음 날에 취득한 거로 본다. 거기서 꼭 문장을 붙여야 될 거는 공고일 그러면 안 돼요. 공고일이 무슨 날? 다음 날. 다음 날은 24시고요. 실제는 오늘 공고 났어도 등기부상에는 내일 날짜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공고일이 다음 날 이걸 꼭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째는 환지받은 토지인데 의외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8번째는요 뭐냐? 잔금 청산일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과 다른 경우. 자, 이 말은 우리 매매계약서상 잔금 날짜와 실제 돈 주는 날짜는 항상 일치해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죠. 그러면 항상 세법은요, 양도세는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실질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약속한 날이 아니라 실제 돈을 받아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야지 나는 소득이 있는 거지. 아무리 약속한 지 일주일 전에 잔금 받기로 했는데 아직도 매수자가 돈을 안 갖고 와요. 그럼 나는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사실상 잔금일이 상이하다면 당연히 대금 청산일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말하는 거지 계약상 잔금일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문장 읽어보면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날이 잔금 청산이 된다.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럼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날을 매매 날짜로 하겠다 이 뜻이에요. 뭐 매매계약서상 약정보다 앞당겨 받아도 취득 날짜는 그날이고 늦게 받아도 대금 청산일이 실제 돈을 주고받은 날을 청산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8번째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양도 취득 시기가 나와 있고요. 자, 큰 3번에 보면 취득시기 의제 나와 있는데, 자, 취득시기 의제에는 간주라는 말 써요. 간주. 자, 그 중에서 토, 건, 부, 기타 자산 4개는요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요 86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의제 취득 시기라고 하는데 토건부 기타 자산은 85년 1월 1일이에요. 주식은 86년 1월 1일입니다. 자, 그래서 의제 취득 시기가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자, 요겁니다. 의제한다, 간주하는 거예요. 자, 해석해드리면 요 내용이죠. 처음에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요때 취득할 때 70년도에 취득했어요. 70년도. 70년도. 그러다가 이 토지를 취득했는데 이 당시 70년도에 토지 샀다가 2015년도에 팔았습니다. 몇 년 만에 파는 거예요? 거의 한 45년 만에 팔았죠. 45년. 자, 45년 동안에 갖고 있다 팔았다. 참 오래 소요했네요. 자, 45년 만에 팔았다. 자, 이때 당시 토지를 취득할 때 400만 원 주고 취득했어요. 400만 원. 자, 이 당시 가치로 4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때 양도할 때요, 이 땅 가치가 얼마가 됐냐? 13억이 됐어요. 13억. 13억이다. 400만 원을 샀다가 13억에 팔았습니다. 13억.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죠. 400만 원.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 400만 원을 생각하면 안 돼요. 몇 년도? 70년도에 70년도. 70년도 4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이 당시에 아파트 두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지금 물가하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4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자, 그러면 이 2015년도 13억만 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당시 13억에서 이 400만 원을 빼겠다. 그러면 숫자상으로 빼면은 13억 마이너스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차익만큼 양도세 부과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토지를 오래 소유한 자는 그만큼 세금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45년 동안, 30년 동안 갖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단기 거래한 자는 투기자라고 하고요. 장기적으로 거래한 자는 투기자를 안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이 오히려 이런 사람의 물가 상승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낼 꼴이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끊어주자.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거를 의제해서 실제는 아니지만 요 당시 가치로 평가해서 요 당시 가치가 예를 들어서 3억이 됐다. 그러면 이때 3억이라는 가치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요 차익만큼 양도세 내라 이거 양도세. 전체가 아니라 요 차익만큼 부과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13억 마이너스 400만 원이 아니라 13억에서 3억 빼가지고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겠다 이 뜻이에요. 85년도에 3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것도. 요즘에 뭐 우리 1988년 응답하라 1988년 거기에 보면요. 이 3억이면 엄청난 큰 돈입니다. 이것도. 이 400만 원은 이 당시에도 엄청난 돈이고요.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복권 1등 당첨 1억이에요. 1억. 1988년 그 보니까 1억인데 이 3억이면 그거 3배인데 그 당시에는 뭐 4집 장만하는데 주택 복권 당첨돼 보십시오. 4집 장만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1억이라도 큰 돈이었는데 지금은 3억, 이 3억이면 85년은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 13억이라고 하면 이것만 크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제 취득은 윤활을 끊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제 취득 이 말이 이거고요. 주식은 86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 의제하고 토지, 건물, 부동산 관리 기타 자산은 1년 빠르게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 의제하겠다. 이게 의제 취득 날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이해하면 되는데 결론은 뭐냐? 이렇게 이날 샀다고 해서 이날 팔았다. 이게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이걸 끊어주자. 85년 1월 1일이래요. 자, 이것도 좀 많이 밀려줘야 돼요. 이 당시 1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고 3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지금 13억만큼 더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동을 해서 뒤로 의제 취득 시기가 좀 바뀌어야 돼요. 전에는 이게 77년도 1월 1일 날 취득한 걸 의제했다가요. 지금은 85년까지 왔는데 좀 밀어가지고 이제 다시 좀 바꿔줘야 돼요. 너무 이게 반영이 안 돼서 그래요. 어쨌든 요만큼 세금 부과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4절까지 해서 취득시 의제까지 했는데 오늘은 4절까지 공부할 거고요. 1절에 나와 있는 의, 2절은 과세대상, 3절은 양도의 정의, 4절은 양도 및 취득시 다 시험에 최근에 잘 나왔던 파트이기 때문에 2절, 3절, 4절 다 최근에 25, 26회 때 다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조금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5절은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다음 시간에 5절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죠.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